같은 맥락으로 한국 커피 시장의 성장력을 보여드리려고 준비한 거고요. 네. 당연히 커피 전문점 추이는 계속 성장을 했어요. 근데 YOI는 좀 줄었어요. 그래서 YOI가 뭐죠? 그러니까 증감률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에 올해가 증감이 커지면 네. 근데 YOI가 준다는 거는 둔화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완만해지겠죠. 네, 완만한 성장을 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커피 전문점 매장 수는 천천히 증가하겠지만 네. 어쨌든 증가는 하는 추세다. 아직까지. 이게 09년도부터 10년도 이때 엄청 가파르게 성장을 했고 11년도, 12년, 12년, 13년에 좀 정체기가 있다가 14년에 또 매장 커피 전문점 매장들이 또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좀 줄어가네요. 아무래도 포화 상태 다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증감률이니까 네네, 그죠. 네. 작년 대비 증감률은 점점 더 줄어가고 네. 매장 전체적인 매장 수 자체는 뭐 당연히 늘어가는. 네, 늘어가겠죠. 항상. 그러니까 근데 네. 이제 줄어들 겁니다. 인구수가 줄어들면 네. 그게 언제 반영될지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네.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인구수 저하에 따른 소비 양에 주는 거는 네. 답이 없다. 테이커님이 비싼 커피 하이엔드 시장도 확장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당연히 확장되겠죠. 그거는 뭐 저희 나라가 성장할 거냐 아닐 거냐 같은 질문인 것 같아요. 한국의 문화 수준과 국민의 소득 수준이 올라갈 것이냐? 올라간다면 당연히 그런 비싸고 고급 문화가 발달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정체될 거다라고 한다면 네. 여전히 발전하기 조금 하겠죠. 힘들겠죠. 힘들다. 네. 그러나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네. 명품이 팔려나가는 걸 보고 네. 전 약간 희망을 가졌습니다. 커피도 명품처럼 팔려나갈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다. 그거가 인식만 되고 브랜딩이 잘 되고 네. 그만한 역사를 가진 회사들이 나타난다면 네. 저는 한국 사람들의 그 소비 패턴을 봤을 때 네.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지역별 커피 전문점 매장 수는 경기, 서울이 압도적으로 많이 있고 뭐 인구수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쭉 이제 경북, 경남, 부산, 인천, 대구, 뭐 충남, 전북이 쭉 이렇게 내려가네요. 이게 이제 아까 그 보여드렸던 네. 그 영업 지역이랑 거의 광주, 울산, 제주, 세종이 좀 적죠. 그만큼 뭐 영업 지역 집중하지 그러니까 않으시는 내가 거겠죠. 하려고 하는 분야의 시장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뛰어들려고 하는 분야의 네. 시장의 잠재 가능성이 얼마나 있냐. 내가 아무리 경쟁력을 많이 가져도 내가 뛰어들려고 하는 시장의 어떤 크기 자체가 작으면 천장이 있는 거죠. 그렇죠. 천장이 낮은 거죠. 뭐 우리가 속칭 말하는 파이 싸움이 되는 거니까 파이가 키워지느냐 네. 아니면 같은 사이즈의 파이에서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느냐 뭐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렇죠. 피자판이 라지에서 엑스라지로 커져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요거 네. 네. 저희가 이제 이 조사의 핵심은 사실은 네. 어떻게 이번 코로나 사건을 받아들이고 계시고 어떻게 체감적으로 느끼시는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 회사 대표님들이 네, 대표님들이. 네. 근데 사실은 좋게 생각할 수가 없죠. 네. 네. 그러나 올해를 희망적으로 보셨어요. 네. 여기서 이제 21년도 체감 경기 전망은 네. 되게 희망적으로 보셔서 83% 정도가 그래도 긍정 의견을 주셨어요. 2021년에 네. 대해서.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료를 좀 하면서 생각한 게 네. 이거는 굉장히 다분히 주관적이고 네. 순간적이고 심리적인 부분이라 오늘 조사하면 반대로 나올 것 같아요. 당연히 뭐 1에서 5까지는 없어. 1 그래도 있어요. 어떤 회사는 굉장히 선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사이익을 크게 본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까 저희가 이 전에 본 업태랑도 좀 관련이 있죠. 네, 몇몇 업태는 보통 0, 1, 마이너스 1 정도면 네. 선방하시는 회사들입니다. 보통 이제 뭐 마이너스 5도 많고 마이너스 3이 뭐 제일 많네요. 제일 많죠. 네. 2021년은 그래도 좀 그래도 부정적인 전망이 네, 좀 뭐 높고 있죠. 한 마이너스 2에서부터 3, 4위가 이제 많이 모여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전망이잖아요, 말 그대로. 네. 근데 희망적이다. 아직까지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거는 이제 백신도 나오고 네. 이게 길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12월 초만 해도 저도 12월 초만 그랬어요. 해도. 근데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네.
좀 불안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지금 아마 설문을 하면 이제 또 마이너스에 더 찍으셨을 거예요. 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이런 어떤 체감도 조사가 네. 지금 이번에는 대표님들을 향해서 했는데 네. 원래는 구매자 지수 같은 경우로 전환이 돼서 네. 실제로 소비 심리랑도 연관을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 네. 부분은 왜냐면은 공급자랑 소비자는 또 맞습니다. 엄연히 네. 체감 경기가 다를 테니까요. 다른데 둘 다 포지티브 하면 네.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쵸. 둘 다 네거티브 하면 네. 끝난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알아보려고 일단 1차적으로 한 거라 지금 남아있는 분들이 쭉 보셨다면 지금 네. 이 데이터가 뭐 되게 신뢰성이 매우 높은 데이터다 이렇게 말씀 못 드려요. 네. 그냥 되게 주관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네. 그리고 또 그 모집군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러나 전반적인 경향과 그 회사 대표님들이 생각하는 방향 정도는 네. 이해하고 네. 또 지금 아직까지 그런 사업을 안 하시고 계시거나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다면 네. 다른 대표님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뭐 그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2021년 체감 경기 이제 한국 제조 커피 머신 제조 업체의 대표로서 저 한 2, 3 보고 있습니다. 2, 3 여기 네. 그래도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 변화가 네. 시장은 바뀌었지만 네. 제가 뛰어들 새로운 시장은 열리는 거예요. 얘가 유튜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막 코로나 없었으면 유튜브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그때 유지를 계속 하고 네. 그냥 예전처럼 했을 텐데 네. 어쨌든 저희 컨텐츠가 이제 교육 컨텐츠라든가 이런 거를 다 그냥 유튜브로 하자. 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온라인 사업에 강화하자. 네. 뭐 이런 식으로 아예 기조가 다 바뀌어 버렸고 네. 홈카페 시장을 진출하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변하게 됐어요. 그 희망 가져야죠. 그러니까 바뀌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만약 기존 사업을 제가 계속 한다는 마인드가 있었다면 네. 경기 전망을 마이너스 3에서 뭐 마이너스 4 줬을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미 마음을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다 잡았기 때문에 네. 3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진짜 언제까지나 전망이지 이게 코로나라는 외부 변수가 언제 더 심각해지고 언제 더 뭐 나아지고 호전되고 이거 예측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도 내가 돈을 쓰고 싶어도 카페를 가고 싶은데 네네. 카페를 못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 나아지면 카페를 가야겠다라고 있어도 이게 외부적인 환경으로 그게 아예 닫혀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진짜 예측하기가 지금 힘든 것 같아요. 힘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네. 어느 정도 트렌드는 갈 거고 회사는 계속 변해 갈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은 저기 카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네. 야 그러면 카페의 미래 전망은 어둡다. 그럼 네. 만약 카페 하시는 분들은 다 마이너스라는 네거티브한 그 결과를 낼까? 근데 전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명 지금은 다 어려운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정부에서 만든 어떤 규제 안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힘든 건 맞는데 네. 지금 사람들의 어떤 패턴이 바뀌었다는 거죠. 네. 소비 패턴이 바뀐 거를 읽는 회사는 네. 그거에 대응하는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이미 지금 카페를 못 하더라도 네. 매출이 어느 정도 그 받쳐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 그들은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을 꾸준히 해온 회사들. 네. 그리고 MD라든가 자체 다양한 상품이 있어서 네. 어떤 소비층도 공략할 수 있는 상품을 이미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네. 선방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없어. 네. 그럼 그걸 준비하겠다고 마음 먹은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착실히 잘 준비한다면 어느 정도 또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고 네. 또 이게 다 풀려. 그러면 이제 오프라인이 다시 열릴 거잖아요. 네. 저는 그 무슨 효과라고 하는데 갑자기 딱 붐이 일긴 일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다시 이제 오프라인을 즐기고 네. 하는데 그때 이제 또 판가름이 한번 날 것 같아요. 더 고급을 찾게 되고 네. 더 그러니까 가구 바꾸고 막 그런 것도 네. 사실 자기에 대한 애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생존 전략 안에서도 즐기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더 한 번 외출하더라도 더 네. 좋은 곳을 가고 네. 그러니까 저희 고객님들 중에서도 그 1.2단계 정도 네. 일 때 선방한 회사들은 네. 대부분 고객 그 경험을 네. 굉장히 잘 해주던 카페예요. 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주차 시설이 되게 좋았어. 음. 어떤
외곽에 있지만 주차 시설 안 좋은 데보다 주차 시설이 편리한 데를 다 가는 것처럼 그런 것들에서부터 이제 조금씩 갈리기 시작하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경치 좋은 데는 여전히 장사 잘 돼요. 그렇죠. 근데 냉정하게 보자는 거죠. 내가 카페를 하고 있는데 네. 내가 그런 경쟁력을 다 가지고 있나? 네. 나는 외곽에 있어. 근데 경치 좋나? 주차 시설 좋나? 뭐 아니면 특별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나? 네.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보면 불안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네. 그래 우리는 이런 거 되게 잘하는데 그걸 더 강화하면 되고 네. 시장의 소비의 패턴의 흐름에 맞게 자기를 좀 체인지해야 될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냉정하게 말하면은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건 가장 경쟁력이 없는 곳부터 사실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 근데 또 회복이 빠른 거는 오히려 또 경쟁력이 없는 것이 회복이 더 느려요. 제일. 그러니까 딱 튀었을 때. 네네. 경쟁력이 좋은 곳들이 먼저 회복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카페 대표님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코로나 이게 그냥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다 백신 맞고 다 나았어. 네. 그래서 이제 막 카페에 몰려갈 수 있고 그걸 즐길 수 있는 상황이 됐어. 네. 또 그 상황을 준비하고 계신 분은 계십니까 사실? 그래 보복 소비라고 하나요? 보복 소비를 내가 할 타이밍이 됐을 때 그거를 대응할 준비를 생각해 보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잠깐 그런 보복 소비가 있었잖아요. 네. 잠깐 이제 요번에 터지기 전에. 네. 터지기 전에 잠깐 이제 나빴다가 풀리면서 한번 됐고 네. 그리고 그 지원금 한번 풀렸을 때 네. 동네 상권에 계신 분들이 꽤 그래도 그걸로 어느 정도 수익을 냈다. 그러니까 네. 고객들이 몰려왔었다. 네. 지역 화폐 소비하려고.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거를 어떻게 대응할까라는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나는 최대 매출 내야지 차라리. 어떻게 해서든 그 상황이라서라도 고객을 단골로 만들고 네. 그걸 이어가서 나의 수익으로 계속 만들어 갈까? 네. 이런 걸 준비하시는 분은 계실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언젠간 그래도 풀어질 거고 지원 정책은 언젠가 또 나올 거고. 예. 그러니까 예측하지 말고 좀 행동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서 예측을 계속 예측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당장에 좀 행동할 거를 찾고 그냥 이 지금 상황에 빨리빨리 유연하게 네네. 좀 적응하고 대처하면 좋죠. 이제 어떤 분들한테 좀 이게 무모한 거 아니냐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야 어떻게 없어지지도 않은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또 고객이 올지도 모르는 걸 준비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생각해 보면 그 카페에서 뭐 계산 시스템이라든가 뭐 지금 인원을 많이 줄여놨을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인원을 줄여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조금씩 나아졌어.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오기 시작해. 그럴 때 내가 혼자서 다 핸들링 할 수 있을까? 네. 그때 어떻게 좀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네. 저는 그래서 물론 카페의 어떤 정체성상 그 자동 그 키오스크 쓰는 걸 많이 지양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거에 되게 익숙해져 있는 사회가 됐고 그래서 그런 걸 둠으로 해서 인건비를 절약할 수도 있고 이제 몰려오는 고객들을 핸들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온라인 주문이라든가 이런 거에 플랫폼을 이용해서 주문 로드를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서 이 락다운은 아니죠. 이 단계가 풀렸을 때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네, 그러면 다음 그래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까 나왔던 이제 성장에 대한 어떤 리스크예요. 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사실은 꼭 그 커피에 여기 그 협회에 있는 회사들만이 아니라 모든 회사들이 겪는 문제인데 이걸 한번 좀 자세히 보면 5인 그래서 5인에서 10인까지는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매출은 미세하게 성장하고 그리고 인원수 대비해서도 생산성이 있어요. 저기 이제 점으로 찍혀져 있는 거는 1인당 몇 억을 버나 단위는 억입니다. 1인 기업이 많은 거죠. 5인 이하면 1, 2, 3인 정도로 해서 운영되는 회사고 그렇죠.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어요. 이제 뭐 규모도 작으니까 지출 비용도 작고 고정 비용도 작으니까. 근데 5인, 10인까지도 성장합니다. 우리가 보통 인원을 늘린다는 거는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늘리는데 저희도 고민하는 게 있어요. 사람을 써야 매출이 늘까? 매출이 늘어야 사람을 쓸까? 이 고민을 합니다. 답은 없겠죠. 근데 그래도 대부분 5인, 10인까지는 그런 생산성이 조금 나아져요. 근데 10인에서 30인까지는 이제 정체기가 생기면서 서서히 떨어져요. 그리고 50인까지 가면 현저히 떨어져요. 많이 떨어지네요. 5인 미만보다 더 떨어져요. 더 떨어져요. 그러면
사람은 많은데 돈은 못 버는 거야. 아 여기가 30인 이상 50인. 근데 커피 회사가 약간 요쪽이 많지 않나요? 지금 요쪽이? 근데 기업군은 10인에서 50인 좀 있죠. 그쵸. 없지 않죠. 네. 근데 야 그러면은 이제 업종이 뭔지 모르겠지만 네. 인력에 굉장히 치중돼 있거나 네.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이제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다 이렇게 보니까 그때 쓰러질 수 있는 거예요. 30인 정도 가면 이제 이때가 굉장히 제일 위험한 거예요. 네, 10인에서 30인, 50인 갈 때 못 네. 버텨내면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딱 버텨내면 50인에서 100인 이상 올라가면 생산성이 되게 많이 늘어나죠. 근데 30인 이상 쓴다고 생각하면 네.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는 인력 관리를 못 할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 개 매장을 운영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 3-4개만 운영해도 30인이 금방 돼요. 카페도. 그래서 제가 아는 카페, 그러니까 로스팅도 하시고 유통하시는 분은 네. 딱 정해요. 카페 하나에 로스팅 공장 하나. 네. 예전에는 2-3개도 했던 적이 있지만 해보니까 그건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나는 30인 이상의 큰 기업을 만들 생각이 없고 알차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최대의 수익을 내면서 네. 발전하겠다. 네. 그러면 한 10인에서 20인 사이에서 끊고 가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스페셜티 커피 회사의 어떤 인원 규모가 저는 여기에 되게 많이 몰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쪽에 5인에서 10인 그 경우는 이제 매장 1-2개 정도까지죠. 그쵸. 로스팅 공장을 다들 갖고 계시니까 저는 10인 이상은 금방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네. 매장 직원들이랑 이제 로스팅 공장 직원들이랑 하면은 양 사장님 가셨나요? 양 사장님 계실걸요? 양 사장님이 경험이 있으시죠? 양 사장님 지금 회사가 지금 딱 한 요 정도. 그거보다 그랬죠. 근데 한때는 네. 이제 되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죄송해요 이제 이제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네네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좋게 좀 그러니까 제가 포장을 하자면 그러니까 규모로 승부를 볼 때보다 네. 지금이 훨씬 품질도 좋고 저는 지금이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 한참 매장을 확장할 때는 네. 사람 관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거보다는 네. 내실을 가져가는 타이밍이 중요하죠. 저희도 사실은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더 전문 인력, 네. 더 잘하는 사람, 네. 그리고 그거에 좀 최적화된 사람을 골라내는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전문 인력인데 정말 전문 인력은 네. 그냥 외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하우스 디자이너가 있었다가도 네. 그분들이 더 성장하고 그분들한테 뭔가 하기가 저희가 더 힘들더라고요. 페이도 더 줘야 되고 실력이 네. 늘면 그래서 네. 외주로 가고 그래서 한 5년 6년을 외주로 같이 하는 이제 팀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손발이 짝짝 맞아서 비용은 들지 모르지만 인건비 주면서 낭비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그러게 어떻게 보면 좀 바뀐 경영 트렌드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내가 매출을 늘리기 위해 사람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파트너 네. 사들, 파트너 인력들 네. 그런 사람들을 알아놓고 많이 그 인력포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네. 매출은 증대될 수 있는 사업을 확장하면서도 우리 내부의 인력은 크게 늘리지 않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는 것도 좋죠. 유능한 프리랜서나 유능한 어떤 파트너를 잘 이제 선택해서 활용을 하는 방법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어떤 고정비를 계속 가져가는 게 그렇게 그쵸. 부담이 되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네. 사람 한 명을 쓴다는 건 네. 인건비가 나가는 게 아니라 네. 그 사람의 일을 줘야 되죠. 그래서 일을 관리해 줘야 되죠. 그 사람의 성과를 또 분석해야 되죠. 뭐 이런 게 부수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이제 양 대표님께서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되지 않으면 이제 생산성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반대로 생각하면 이 그래프에서 5인 10인이든 10인 30인이든 이럴 때 네. 여기에 찍혀있는 평균보다 굉장히 높은 생산성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네. 인력이 늘어나면서 떨어지는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력이 적어도 시스템을 갖추셔야 돼요. 굉장히 강력한 시스템을 갖춰서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전제는 그거죠. 나는 인력을 계속 늘려가면서 회사를 네. 키우겠다라는 전제. 네. 어느 정도 사이즈가 이게 그 제한을 두지 않았을 때는 네. 되게 힘들더라도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시스템 이게 사실 저는 시스템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왜냐면 굉장히 추상적인 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아 비즈니스에서 시스템을 갖추면 자동으로 돌릴 수 있어. 이런 말은 사실 되게 네. 장난 같은 말이에요. 아무나 시스템 갖출 수도 없을 뿐더러 그냥 전문가적으로 보이려고 네. 아 시스템 갖추셔야 됩니다. 그럼 되는 거잖아.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시스템을 정의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문가 될 수 있고 누가 물어볼 때 2개의 단어 쓰면 돼요. 네. 컨셉이 뭐예요? 시스템이 갖춰졌어요? 네. 이 말만 하면 모든 게 이제 딱 평정될 수 있어. 네. 왜냐면 대답을 못 할 거거든. 네.